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리가 다시 재개됩니다. 윤석열 총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어제 이 법원이 또 하나의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추미애의 이 갈등 속에서 그동안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 비리 등의 이유로 징역 4년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판정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어쩌면 이 정경심에 대한 구속이 윤석열 총장의 오늘 심리와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왜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지 못해 안달이었을까요? 바로 그 계기는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건너지 못할 다리를 건넌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특히 이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수사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보수 쪽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하면서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정말 엄청나게 지휘를 했습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상당히 신속하게 물증들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총장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날아간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는 윤석열 총장과 친하다고 생각되는 참모들을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검사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문재인 정권의 눈밖에 확실하게 난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연결시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공모했다고 한동훈 검사장을 이 사법 처리하려고 했겠습니까? 물론 실패했습니다. 한동훈은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채널A 사건을 갖다가 정권을 가지고 수사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헌정사상 두 번째로 발동하면서 윤석열을 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채널A 사건 수사에 한동훈 검사장을 엮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으로 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 폭행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경심 교수의 이 재판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정경심 구속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아니, 정경심이 구속 선고를 받았는데 왜 윤석열이 앞으로 이 사법 처리될 것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판사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이들은 이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진중권 씨가 어제 이 페이스북 글을 이제 그만 쓰겠다고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전체가 지금 실성했습니다라고 말했을까요? 민주당이 단체로 실성했다고 말했을까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그러나 이게 지금 간단치 않은 게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을 상징하는 조국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은 이제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총력적으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무슨 이 사건이 다 조작됐느니 정경심은 억울한데 억지로 얽어 넣으려 했다 어떻고 저떻고.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냉정합니다.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한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만큼 오만방자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이렇게 실형 선고를 받고 또 그 선고문을 보면 조국 전 장관과 공모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조국 전 장관도 이제 곧 사법 처리될 게 뻔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문재인 대통령은 도망갔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부덕했다. 부덕의 소치다.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그렇게 온 나라가 두 쪽이 나서 조국과 반조국으로 싸우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서 나라의 지도자로서 이런 나라의 이 갈기갈기 찢어짐 막지도 못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자, 무엇보다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 재판 결과에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이 사람들이 집권여당 의원들이 맞나 싶습니다. 자, 진성준 의원이 오늘 오전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대라고 여겨졌던 공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작 무죄가 나왔는데 아주 사소한 표창장 위조 이런 것을 가지고 4년씩이라고 하는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양형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재판부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그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일 것 같은데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정말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나서 바로 바른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최소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 판결을 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검찰 수사가 과잉 수사로 이루어져 왔는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관이 법원이다. 재판 진행 과정 전체에서 하여간 검찰에 대한 사법 통제 임무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이다. 아니 당신이 동의하고 안 하고가 뭐가 중요해? 여러 가지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재판부의 선입관이나 예단 그리고 어떤 편견들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선례가 아닐까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국 장관님,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억울하고 분한 판결입니다. 권력형 게이트, 웅동학원 소송 사기, 사모펀드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는 사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페이스북에서 비겁한 자들인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잔인하고 야비하기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당신들 진짜 심하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수준입니다. 자, 민주당은 어제도 사실 비슷한 말들을 했습니다. 이 친문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것이다. 마치 재판부가 검찰의 판사 사찰 압박에 굴복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처럼 몰아갔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이 판결을 냈는데 무슨 윤석열의 범죄를 처벌합니까? 자, 김남국 의원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다. 참.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 법원의 판결 지금 삼권 분립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편을 벌주면 무조건 이렇게 우기는 건지. 그러니까 진중권 씨가 이 단체로 민주당이 실성했냐는 발언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자, 진중권 씨 어제 페이스북을 한 번 더 소개합니다. 민주당은 단체로 실성했습니다. 이제는 사법개혁이다. 이탄희 시켜서 법관 탄핵하면 되잖아. 자기들의 거짓말에 자기들이 발목 잡힌 셈이다. 국정이 고스톱이냐? 못 먹어도 고하게. 그러다 피박에 광박까지 쓴다. 이렇게 미리 경고했거늘 이제 화투창까지 흔들었습니다. 차후에 벌어질 일은 자업자득이다. 이 광기는 대체 언제까지 이어질까라고 개탄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수준입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정말 평정심을 잃고 진중권 씨의 표현처럼 뭐 실성했다고 하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이 조국을 음으로 양으로 밀어줬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